그럼 어저께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가 아니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축구에 관한 모든 것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입니다. 축구에 대한 쉽고 재밌는 이야기 걸어다니는 축구백과사전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도 역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녹화 그리고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 바로 한 12시간쯤 전에 거의 모든 유럽리그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축구 팬들이 관심 있어 하셨을 바로 그 이슈. 손흥민 선수가 과연 득점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몰아서 집어넣으면서 23골까지 기록을 하게 됐는데 동시에 잘합니다. 네. 모하메드 살라까지 또 한 골을 집어넣으면서 공동 득점왕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공동 득점왕은 득점왕입니다. 아, 그렇죠. 네, 공동이라고 그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는 여태까지 공동 득점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그 보이 원더, 마이클 오웬 같은 선수도 사실은 공동 득점왕을 한 두어 차례 하고 그랬죠. 그래서 네. 탑스코어러 소리를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올 시즌에 그래서 2021-2022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시즌과 함께 종료가 됐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와 함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생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 녹화 기준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어저께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 뭐 월드 클래스 선수가 아니었느냐 한다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저께 손흥민이나 일주일 전에 손흥민이나 한 달 전에 손흥민이나 저는 이미 두어 해 이전부터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라 있었고 전 세계 보편적인 축구 팬들이 이 선수의 플레이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놀라움을 그 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선수, 세계 최정상급의 공격 자원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거는 득점왕을 하기 전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사적인 우리나라 선수 득점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 득점왕의 의미는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득점왕이라는 이 타이틀은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거나 다름이 없다. Certificated. 네. 딱 찍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딱 하나 주는 거죠. 인증서, 예. 증명서를 하나 발급해 준 건데 증명서 나오기 전에도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는 이미 뭐 두세 시즌 전부터 이미 저는 최고 수준에 올라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나중에 뭐 위키 백과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뭐 기록 자료를 찾아도 알란 시어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티에리 앙리, 루이스 수아레즈 등등등등의 이름과 함께 쭉 내려가면 이제 손흥민 선수 이름이 딱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록적이고 문헌적이고 역사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인증서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인증서 받기 이전에도 손흥민 선수는 이미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월드 클래스 공격수는 예전부터 저는 돼 있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손흥민 선수의 시대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선수가 월드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손흥민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손흥민이 이걸 찾아보니까 확실히 위대한 선수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 영상이 많이 남아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180골까지 넣었는데 앞으로 이제 250골까지 넣을지 뭐 300골까지 넣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300골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아마 손흥민 300골 모든 골 영상 해가지고 그것도 편집본으로 분명히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한 20-30분만 투자하면 아마 손흥민 선수의 정말 그 멋진 골들의 목록을 다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리스트에서 딱 이름이 보이면 영상을 찾아보기 이전에라도 이 선수가 대단한 공격수의 목록에 이렇게 들어있구나 라는 게 그냥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인증서 없어도 영상만 찾아보면 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놀라웠다는 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언론들이 또 손흥민 선수 이번에 23골 중에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페널티가 포함이 안 됐으면 물론이거니와 그 골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더골들이 꽤 있죠. 상당히 네. 많죠.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레스터 시티전에서 넣은 그 왼발 인프런트 가마차기. 그거 압권이었어요. 네, 그 슈팅이 날아갈 때 뭔가 저는 시간이 정지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네. 정말로 아름답고 우아한 궤적으로 꽂혔거든요. 그것도 손흥민 선수가 물론 양발이 다 최정상급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왼발로 또 그런 우아한 궤적의 슈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노리치전에서 득점왕을 이제 확인시키는 그 23번째 골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또 오른발 슈팅으로 또 먼 거리에서 터뜨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두 개 골 이외에도 손흥민 선수가 대부분 넣은 골들은 예를 들어 케인 선수의 롱 뒷공간 패스를 한 번에 컨트롤을 잘해서 달려 들어가면서 넣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클루셉스키 같은 선수가 크로스한 볼을 원터치로 처리하면서 논스톱 발리 같은 처리를 하면서 또 넣었다든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골은 이른바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받아먹기 주워먹기 뭐 이런 혹은 뭐 우겨넣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런 골은 굉장히 드물죠. 그렇죠. 굉장히 드물고 그거는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함부르크 뭐 레버쿠젠 토트넘을 다 통틀어서 전체 커리어를 보더라도 저는 손흥민 선수만큼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골의 비율이 높은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예전에 뭐 호나우두 선수라든가 리오넬 메시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골을 보면서 좀 더 이제 놀라움을 많이 가졌던 이유가 저런 골은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데 보통 선수에게서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 그런데 호나우두 선수라든가 메시 선수는 그런 게 좀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비슷한 골수에서도 더 놀라워 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 손흥민 선수 역시도 여태까지 커리어에서의 상당 비율의 골들이 일단 슈팅 거리가 깁니다. 그리고 슈팅 타이밍을 정말 빠른 시간에 잡지 않으면은 그렇게 차기 어려웠던 골들이 많아요.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또 스피드를 활용해서 뒷공간을 돌파하면서 정말 먼 데서 날아오는 패스를 받아서 넣는 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골들의 비율이 손흥민 선수가 높거든요. 저는 페널티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난이도 높은 골의 비율 자체가 높다는 데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은 여타의 일반적인 공격수들의 골보다 사실은 높은 값어치를 지닌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예, 이렇게 리그에서 23골을 추가를 하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로만 따지자면 이제 통산 93골, 93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걸 또 찾아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의 발 아래에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솔샤르와 제임스 비티 선수가 91골이니까 이제 2골을 손흥민 선수가 넘어섰고 비티 선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네. 에버튼에서 많이 넣었나 봐요. 예. 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케빈 필립스와 마크 비두카가 92골로 손흥민 선수의 아래쪽에 있게 됐습니다. 케빈 필립스 하면은 썬덜랜드 시절에 아주 놀라운 득점왕을 한번 했던 인물이고요. 예. 마크 비두카 선수는 그 호주의 데니스 베르캄프처럼 사실은 이제 덩치가 커서 굉장히 좀 단순한 플레이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창의적이었던 공격수예요. 예. 네, 그러면서 아주 단연간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높은 수준의 활약을 보여줬는데 비두카 선수가 호주 선수기는 하지만 지금 호주가 AFC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민족적 인종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AFC 축구에는 또 관계가 있는 선수잖아요. 축구적으로 보면 아시아 선수가 됐죠. 네, 그런데 그 비두카 선수보다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더 위로 올라갔다는 거.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큰 의미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또 작은 의미는 분명히 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93골을 넣으면서 통산 프리미어리그 득점 38위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넘어서야 하는 선수들도 살펴보면요. 베르바토프가 94골, 한 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골이 더 많은 선수가 반 니스텔로이 그리고 야쿠부 선수가 있고요. 네. 아데바요르 선수가 97골. 그리고 아데바요르 선수도 꽤 많이 넣네요, 넣기는. 네. 표정이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네요. 이 선수는 자신의 이전 클럽에 대한 존중을 좀 해야죠. 네, 기본적으로. 네.
좀 좋지가 않아요. 예, 아데바요로 선수가 이제 뭐 은퇴한 지가 꽤 됐습니다만 모두가 그 기억하는 맨시티에서의 그 득점, 예, 그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딱 100골을 또 기록을 한 선수 르티시에. 르티시에 선수가 100골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언급된 선수들 가운데서는 이 매튜 르티시에 선수가 가장 선배죠. 이제 맞아요. 90년대 뷰티골의 아주 명수로 불렸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름다운 유형의 골을 이야기할 때 두 선수가 거의 쌍벽이거든요. 데니스 베르캄프 앤드 매튜 르티시에.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르티시에 선수가 사우스햄튼 레전드인데 100골이니까 사실 뭐 그때도 사실 사우스햄튼이 그렇게 강력한 팀은 아니었거든요. 아주 강팀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넣은 거죠. 예, 이 선수들을 이제 다음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타겟으로 삼게 되겠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해서 활약을 하게 된다면 이 뭐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또 이적설이 나돌고 있는 호날두 선수의 102골이라든지 이미 은퇴한 디디에 드록바의 104골까지도 모두 경신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일단 베르바토프, 반니스텔로이, 뭐 아데바요로 이런 선수들은 90골대니까 네. 뭐 손흥민 선수가 시즌 뭐 초중반 안에도 이건 뭐 너끈히 이건 넘어설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베르바토프 선수, 야쿠브 선수, 반니스텔로이 선수와는 지금 몇 골 차 안 나잖아요. 한두 골 차이니까요. 네, 이거는 네. 뭐 시즌 초반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예. 르티시의 호날두, 드록바 선수가 지금 104골인데 104골도 지금 93골이니까 11골 차이죠. 네, 손흥민 선수의 요즘 근년의 페이스라면은 뭐 시즌 중반 정도면은 너끈히 드록바 선수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과연 호날두라든지 드록바의 기록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이었습니다. 네, 물론 시즌 이제 역시. 호날두 같은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골을 넣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라리가 골이 또 있고 뭐 챔피언스리그 골이 또 있고 하니까 이게 호날두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기준만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 선수 위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죠, 이제.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다음 시즌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활약을 저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등극과 함께 프리미어리그도 모두 종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역시 그 우승 경쟁, 챔피언스리그 경쟁 이것들이 굉장히 마지막 라운드까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의 후반전에 결국은 이 우승 팀도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이 계속 경쟁을 했었는데 엎치락 뒤치락 심지어 이 팀들이 38라운드 시작하고 나서 먼저 선제골을 또 허용을 하면서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어부지리로 차지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타임라인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3분째에 페드로 네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이 0대1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맨시티는 0대0 상황이었으니까 맨시티 91점, 리버풀 89점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맨시티가 손 안 대고 우승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24분 만에 사디오 마네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1대1이 됐고 다시 승점 차가 91대 90 한 점 차로 좁혀졌고요. 네, 아직은 그래도 맨시티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여기서 맨시티와 아스톤빌라의 경기에서 매티 캐시 선수가 37분에 골을 집어넣으면서 0대1로 시티가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그래도 골득실은 시티가 좋은데 이제는 시티도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승점이 90대 90으로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차직하면 리버풀이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리버풀이 이겨버리고 맨시티가 못 이기면 이게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69분에 쿠티뉴가 한 골을 더 집어넣으면서 시티가 0대2로 끌려갑니다. 네, 맨시티는 이제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귄신이 나타났는데 76분에 일카이 균더원 선수가 마네골 1대2로 이제 따라가는 골을 기록을 했고 78분 그러니까 딱 2분 만에 아틀레티코 출신의 로드리 선수가 네.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2 동점. 다시 승점이 91대 90이 됐고요. 또 3분 만에 또다시 귄신이 나타나서 두 번째 골을 집어넣습니다. 3대2로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가 정말 우승에 대한 열망과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기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5분 만에 3골이니까요. 5분에 3골을 넣었으니까. 예.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호드리구 선수에게 정말 짧은 시간에 연타를 얻어맞으면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기는 했어도 뭐 그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을 해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예, 예. 자신들의 우승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정말 5분 만에 3골을 넣는 또 괴력을 발휘했던 맨시티가 결국은
리버풀을 떨구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뭐 살라와 로버트슨이 한 골씩을 더 넣으면서 리버풀도 3대1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승점차 한 점 차로 맨시티가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오늘은 손흥민의 위대한 시즌과 함께 돌아본 2021-2022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는 EBS FM 오디오 천국, EBS의 오디오 구독 서비스 오디오 이지식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 그리고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 축하드립니다. 유튜브